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가 무서운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 저희 방송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잠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3조 원의 추가 투자까지 발표했죠. 국내 시장을 놓고 한국과 중국 이커머스가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이커머스의 질주, 기후일지, 공포일지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종갑 재능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TV 켜면 알리 광고 참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데, 김종갑 교수님, 얼마나 좀 빠른 속도로 우리 이용자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말 중에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M커머스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C커머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M커머스에서 C커머스. 네네. C커머스로 들어보셨나요? C커머스 차이나.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그 온라인 업체들의 한국 침투가 무서운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8월 첫 주를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는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그 앱 이용자 수가 331만 명이었는데 올해 2월 초에 430만 명으로 약 37%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국내에 오픈을 했는데 8월 첫 주에는 3만 5천 명. 뭐 이거는 뭐 예상되는 수치인데 올 2월 초에 무려 23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을 보면 5,700%. 깜짝 놀라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월간 이용자 수로 이렇게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그 알리가 881만 명, 테무가 581만 명, 합치면 1,462만 명이죠. 물론 이제 쿠팡은 앞서갔어요. 3,010만 명인데 거의 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테무가 문제죠. 불과 5개월 일주일 만에 국내 그 이커머스 시장 랭킹 4위로 올라왔습니다. 테무의 급증 속도가 더욱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1위는 쿠팡이고 2위는 알리, 그다음에 3위는 11번가, 4위가 이제 테무, 5위가 G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이커머스 내놓으라는 업체들을 다 제쳐버리고 이 중국 업체 두 개가 탑5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네요. 이 테무가 국내에서 알리를 지금 넘어설 날도 있지 않을까? 테무가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특별히 알리보다. 알리도 물론 잘 가고 있는데. 일단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인스타그램 다 아시잖아요. 페이스북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였느냐? 테무였어요. 테무가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광고비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커머스 쪽으로 보면 경쟁자예요. 테무, 알리. 그런데 광고 쪽에서 보면 완전 큰 손인 겁니다. 테무가 가장 큰 손, 광고주다? 네, 너무 큰 손이에요. 지금 뭐 네이버 들어가도요. 가장 광고가 1위가 다 테무 광고 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야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광고 쪽에서는 메이저 고객이고 그렇다고 이커머스 쪽에는 또 경쟁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뭐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무의 성장세가 정말로 무섭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 혹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 좀 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테무의 사이트에 신규로 접속을 하면 롤레판이 돌거든요, 뜹니다. 롤레판이? 그 회전판인데 거기에 26만 원 쿠폰, 5만 원 쿠폰, 2만 원 쿠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쉽게 말해서 한 번 더에 걸리면 다시 누르면 됩니다. 또 한 번 하면 다시 또 한 번 롤레판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6만 원의 할인 쿠폰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좀 망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로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이제 39만 원을 줄 테니까 사라고. 또 하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어온 고객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게임성으로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왜 사람 심리라는 그렇지 오래 머무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죠. 뭐 그런 마케팅 그다음에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이 어마무지하게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 확보한 실탄을 가지고 지금 국내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마음껏 내지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태무깡. 태무깡? 네, 태무깡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태무깡 뭐예요? 보통 우리가 카드깡 하면은요. 사실 내가 현금이 필요하니까 카드로 긁고 그걸 뭐 팔아서 현금화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태무깡은 뭐냐면 나의 친구를 팝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거냐면 이제는 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룰렛을 돌려서 내가 획득을 해요, 포인트를. 근데 꼭 끝에 가서 몇 퍼센트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몇 코인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친구 추천,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그걸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다단계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인적판매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끌어와야 돼요. 내 지인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카드깡이 신용을 담보로 한 깡이라 그러면 태무깡은요 내 지인을 판매한 깡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도로 뭐 다단계 형식으로 지금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용을 해보지 않아서 알리 광고만 조금 머리에 남아 있는데 알리가 그래도 이제 워낙에 지금 1등이죠. 중국에서는 1등이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얼마 전에 국내 시장 공략을 해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3년간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어떤 걸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 투자 계획의 내용은? 네.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든 테무든 결국은 취약점은 국내 배송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로켓 배송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알리가 올해 아마 3천억을 투자해서 축구장 28개 크기의 종합물류센터를 건설을 하겠대요. 그렇게 되면 배송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겠죠. 단축이 된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중소상인들을 위한 수출 플랫폼을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중소상인들을 위한 수출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갈 때 그들을 이제 자기들의 네트워크와 연동을 해서 활용하라. 활용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우수 그 소상인들 제품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까지 도와주겠다는 그런 전략에 약 1,500원을 지금 배정을 해놨어요. 1,500억을. 예.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까봐 걱정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이 알리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배려를 또 한다. 네네. 그런 측면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반한 감정을 누구들을 위한 당근책으로 들고 나온 거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지금 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알리 그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K베뉴라고 K베뉴. 말하자면 이제 모바일 한국관이죠. 거기에 이제 국내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인 쿠폰들을 확대하고 그 시장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S 센터를 확대한다든지 반환, 교환, 환불 100% 무상을 하겠다. 여기도 돈이 한 1,000억 정도 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돈들을 가지고 결국은 한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이죠 지금. 그러네요. 한국에서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배송이 조금 일단 좀 길 테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보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 발표를 하니까 1등 쿠팡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격에 지금 카드를 내놨다는데 쿠팡의 카드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럼 뭐 알리보다 2배 이상 쓰겠다 이건데 그럼 어디다 쓰느냐? 일단은 역시나 풀필먼트 그러니까 물류 쪽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통이라는 건 결국에는 빠르게 배송하는 거, 그다음에 확실하게 정확성 굉장히 중요한데 쿠팡이 성장했던 이유가 로켓 배송이라는 정확한 뭐 배송, 그다음에 빠른 배송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는 보통 쿠세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쿠팡 역세권. 맞아요. 그 쿠팡 로켓 배송이 들어가는 지역과 들어가지 않는 지역 땅값이 좀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쿠세권을 더 확장시키겠다. 지금 보면은 한 70%까지 왔어요. 전국에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미 이제는 70%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8%까지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100%까지 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각 중소도시에 물류센터, 한마디로 이제 풀필먼트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쿠팡의 전략이고 저는 적절한 어떤 전략이다,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단점, 물류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비집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지금 가지고 왔고 지금 뭐 그림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립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신규로 이제 풀필먼트를 세우고요. 또한 여기 말고도 이제 풀필먼트를 더 세워서 전국 100% 로켓 배송하겠다, 무료 배송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쿠팡 주문을 하면 새벽 배송이 로켓 배송이 가능하도록 맞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받을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다 갖추겠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몇 킬로 이내에 다 전국이 모든 게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전략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도서 지역이나 정말 산골이 아니고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송해주겠다.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70%한 182곳이 있어요. 180. 예, 이걸 230개로 일단 늘리고 그러면 대략 한 88% 나오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걸 더 확대할 거고 결국은 로켓 배송이 없는 곳이 없다. 이거는 뭐 중국 그 알리나 테무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쿠팡의 장점을 따라올 수는 없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말하자면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쿠팡으로서는 이런 알리에 이게 아까 돈을 내지른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이런 전의 전쟁에서 쿠팡은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떨까요? 쿠팡으로서는? 사실 저 업계 관계자 만나보면요 위기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지금 중국 플랫폼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실상 가만히 있다가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도부터 갑자기 우리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제는 그 당시가 뭐였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봉쇄할 때였어요. 강력하게 이제 봉쇄 정책 들어가고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규 투자가 못 들어가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뭘 세우냐면 이게 2021년도에 14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커머스를 통한 자국 제조사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딱 세워요. 야, 봉쇄야? 그럼 우리 못 하잖아. 그럼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국 정부의 입김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테무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것도 너무 공격적이고요. 너무 싸요. 마진도 안 남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잡아두기 위해서 고객을.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이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경제계 쪽에서 뭘 걱정하냐면 2차 차이나 쇼크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2차 차이나 쇼크. 1차는 뭐 언제 어떻게 왔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제조업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싸게 뭐 물건을 전 세계적으로 세계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속수무책도 당했어요. 그냥 제조업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 쇼크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딱 그게요.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이 너무 싸게 들어가니까 이게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오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이제는 방어하는 입장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팡이 뭐 지금 반격으로 2배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니까 야, 이 알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뭐 입점 수수료 면제 기간을 뭐 늘렸어요. 또 다른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네. 일단 K 베뉴에서 6월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그 우리 그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중소상인들 지원책. 그러니까 수출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들도 우회 노선을 택하고 국내에 이제 일고 있는 지나친 차이나 커머스의 그 습격에 대한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서둘렀죠. 그리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국의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그래가지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그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 쿠팡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초저가로 이제 밀고 나오는.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차이나 쇼크 맞죠. 위험성이 많죠. 그 수수료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수수료. 그러니까 판매와 입점 수수료 부분에서 우리 커머스 업체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입점하는 업체들도 우리는 좀 불만이 많을 텐데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이 우리나라 중국의 이커머스 한국을 공략하고 세계 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간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 뭐 이 정도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략 대상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잖아요. 네.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 일단 해양 문화와 그다음에 대륙 문화가 부딪히는 한가운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중국 들어갈 때 과거에 그랬습니다. 중국 시장 뚫어낼 때 우리나라 통해서 중국 시장 들어갔거든요. 패션 브랜드, 뭐 뷰티 브랜드 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미국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환경, 비즈니스를 통해서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의 대륙 이제는 경제권이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어떤 서양권으로 이제는 진출하려는 모습. 왜냐하면 워낙 지금 봉쇄가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작은 땅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커머스 이제 플랫폼들이 공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선점을 하고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서방으로 더 그러네요. 뻗쳐 나가겠다는 전략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포인트가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지금 어차피 이커머스 업체들은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예.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인구는 많은데 그쪽은 그런 환경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인프라가.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일종의 대한민국이 이제 파일럿 테스트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밀고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공략이 지금 워낙 거센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했을 텐데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뭐 배송이 좀 늦게 된다, 가품, 짝퉁이 온다, 품질이 좀 낮다 이런 소비자들 불만도 꽤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알리라든지 테무에서 속옷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속옷 하면은 그냥 뭐 엄마들이 사는 뭐 가족들이 입는 속옷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인용 속옷도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옷. 청소년들이 봤을 때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가품들, 일명 이제 짝퉁이죠. 네. 제가 이렇게 가방을 검색하면은요, 네. 그 루이비통과 비슷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크는 똑같지 않아요. 네, 네. 지재권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이제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들, 그다음에 화공약품들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 안에 테두리 안에 없다라는 게 저는 예. 그게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으면 지속하기 어려울 텐데 그 피해, 불만 이런 것이 지금 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다면? 예, 아무래도 지금 거래 규모나 예. 액수가 커지니까 실제로 그런 소비자 불만도 누적적으로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에 비해서 2003년 같은 경우는 막 3배 정도 불만이 건수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올 2월까지만 해도 작년의 절반 정도 소비자 불만 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배송이 잘못됐거나 약속 기간에 물건이 오지 않거나 오배송되거나 이런 그 불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접수되면 이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바로바로 해서 서비스를 좀 개선해가지고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해서 바로 들어주는 상황인가요? 이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던 게 그러니까 그 법적 대리인을 우리나라에 세워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금 이제 콜센터 직원도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뭐 소비자 불만이 있고 이런 CS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가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알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콜센터 고객 수라든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무 같은 경우는 아직 없어요. 테무는 예, 대리인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는 알리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거 CS를 해야 되는데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환불이 두려운 거예요. 아,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 네, 그렇죠. 근데 얼마나 또 걸릴까?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까? 뭘 하냐? 싸니까 포기.
이런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환불받고 싶은데 이것도 받기 어렵고 그 시간이 아깝고 그또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CS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중국 플랫폼들이 나서고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테무를 앱을 까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앱을 깔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진에 접근 권한을 하시겠습니까? 뭐 주소록에 접근 권한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상 이 테무 앱이 나의 모든 데이터를 뭐를 볼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무분별하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이 침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그런 개인정보 문제 이런 그렇죠. 문제도 좀 심각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그 알리가 1조 5천억을 투자한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이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천억 이상을 배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예, 지금은 사실 우리 그 온라인 업체로 봐서는 AS 워낙 잘 되니까 유리한데 결국은 이제 얘네들도 그건 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차츰 개선해 나간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부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죠. 네. 소비자들의 불만은 많다고는 하지만 이 플랫폼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형 마트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이마트는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까지 지금 받는다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희망퇴직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5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100억 원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는데. 2022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적자, 영업 손실이 나왔거든요. 한 469억 원 정도 나왔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마트다 보니까 유통업이 좀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건설 부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연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부문. 그렇죠. 연결 기준이다 보니까 건설 뭐 계열사 다 포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건설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딱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아시겠지만 PF 대출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상 건설업이 거의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심각하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작년에는 이제는 뭐 마이너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가 이제 비상 경제 체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뭐 정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비상 경영하면서 뭐 희망퇴직까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은 많습니다, 업계에서. 왜 그러냐면 이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희망퇴직으로 해서 임직원 수를 줄이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15년 차 이상 받거든요. 그다음에 과장급 받는데 딱 제 나이보다 조금 높으신, 아니 저보다 조금 낮으신 분들이세요. 15년 차도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만약에 희망퇴직해서 나오면 2년치 월급 주거든요. 특별 퇴직금으로. 물론 일반 퇴직금 있고 일반 퇴직금 말고 더해서. 네, 더해서 2년치를 주는데 과연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부터 시작해갖고요. 다른 기업도 이제는 다 시작. 대형마트들 다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나요? 네네. 지금 국내 그 대형마트들이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사실 지금 쇼핑 문화가 급격하게 디지털로 변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오프라인 강자들이 온라인 그 전환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았어요. 속도가 느렸고, 물론 이제 뭐 쿠팡이나 알리 뭐 이런 친구들 처음부터 아예 그 이커머스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쉬워요. 탄력적이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오프 양쪽을 다 봤거든.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오프라인은 다이소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고, 온라인은 뭐 지금 하시는 대로 밀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희망퇴직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뭐 이마트 쪽에는 이제 오프라인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좋은 제품들과 또 예를 들어 뭐 신선식품을 실제로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겠죠. 네. 지금 방금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이커머스의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제 신선식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이렇게 돈으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살 길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예, 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일요일마다 두 번을 쉬잖아요. 우리 유통업체들이 대형 그렇죠. 마트들이 월 2회. 예, 월 2회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격주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대기업의 이제 유통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페널티거든요. 또 하나가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그래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해요. 근데 이걸 왜 풀어줘야 되냐면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아까 도서 상간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서 상간 지역에 다 있어요. 이마트 그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마트 24라든지. 그러면 풀필먼트 안 사도 됩니다. 그 이마트는 아니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매장이 다 있다. 예,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새벽에서만 일하게끔 해주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라 그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영업 시간만 풀어주면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라. 그렇죠. 그때 만약에 영업 시간을 풀면 매장 열어서 새벽에 포장할 거고 새벽에 물건 배송되거든요. 아니,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지금 이걸 개정을 안 해주니 국회에서. 정부는 왜 국회가 국회에서 안 안 해도, 하는 거죠, 정부 국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뭐 그 여당 야당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지금 중국 앞에 여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 야당이 좀 반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 예, 이유는 그건데 사실상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인데 과거 패러다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여대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네네. 국회에서도 이게 좀 막혀 있군요. 그렇죠. 항상 현실을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죠. 그 이제 오프라인 부분은 우리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 온라인 부분, 이커머스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내 소상공인들이 중국의 제품을 산 제품을 가져오면 이게 관세를 물어야 되고 두 번째 KC 인증이라 해서 환경 보건 안전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자기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지금 폐해가고 있거든요. 관세도 안 물고.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또. KC 인증도 안 받고 그래서 역차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요. 빨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 그걸 파악해서 우리 국내 소상인 그 플랫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KC 인증 그럼 받으려면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중소기업들 그렇죠. 비용도 만들어 좀 많이 가지고 들어요. 팔려면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네네. 근데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온 건 전혀 받지 않는다? 정말 역차별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목록 통관이에요. 그러니까 통관할 때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이제 $150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이런 썼을 때 위험하지 않는 제품은 그냥 $150 이하면은 관세 없이 그냥 들어오거든요. 미국은 FTA 때문에 $200 이하까지는 들어오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목록 통관에 들어온 거는 내가 쓰려고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셀러들이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 그걸 재판매하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공산품 하나 사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쿠팡에 사거나 네이버 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알리 먼저 찾거든요. 왜? 어차피 이거 중국 제품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리 가면 다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알리에서 $150 이하 물건을 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 그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물류센터도 세워버리네. 그러면은 알리의 단점인 배송도 빠르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시간 점유율을 이제 더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목록 통관이 고민이 해야 된다고 저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거는. 중국에서 오는 거. 중국에서 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관세청도 고민하고 있는 게 까보기 전까지는 사실 오프라인 전까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신발 보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신발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직구를 통해서 하는 거는 관세도 안 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받는 인증 절차도 피해가고. 그러면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뭔가 개선 대책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이런 것들을 속도를 좀
빨리 넣어야 되고 아까 이제 국회 문제도 있지만 예. 사실 이거는 초당적으로 정말 그 국내 시장을 생각한다면 네.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죠. 네. 빨리 정책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이카마스 업체들이 좀 더 대항해서 살 거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는 거 쿠팡 또는 우리 대형 마트들이 이 중국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꼭 필요한 뭐 전략이랄까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 역시 국회. 왜냐하면 국회가 문제군요. 아니 항상 그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법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유통산업 발전도 그렇고 유통산업발전법. 사실 지금 국회에요. 이런 이커머스라든지 유통 쪽에서 전문가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시장 다 뺏기면 나중에 뭐 알리라든지 테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영업 마진을 위해서 가격 올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렇죠. 시장 점유율 다 뺏어놓고 지금 고객들을 잡아놓고 시장을 뺏은 다음에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죠.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법도 통과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국회에서는 조금 좀 제대로 된 좀 법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이카마스 업체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종갑 인천재능대학교 유통물류과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